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제 2편, 속편 이런 건 다 걸러야 되냐 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무려 24년 만에 개봉한 속편입니다. 게다가 1편은 온갖 영화상을 다 휩쓸었죠. 러셀 크로우의 뛰어난 연기력, 80대에도 현역일 정도로 거장 리들리 스콧, 웅장한 영상미가 잘 먹히는 역사극, 신금을 울리는 OST 등 1편은 넷플에서 지금 봐도 몰입감 있는 작품이죠. 그러나 이러다 보니 관객은 반으로 나뉩니다. 1편을 보았는가 아니면 신규 관객인가. 1편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레 비교하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초에 1편의 설정을 잇고자 한 2편이기 때문에 1편에서 비중이 컸던 막시무스의 존재감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2편에선 고인인데 말이죠. 신규 관객들은 대체 막시무스가 누구인데 저렇게까지 띄워주는 거야? 라며 궁금할 정도죠. 이는 다시 주인공 비교로 이어집니다. 2편의 주인공은 루시우스, 바로 1편에서 황제 조카로 나왔던 꼬맹이입니다. 1편에서 격렬한 과거를 겪은 후에 2편에선 로마라면 치를 떠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2편은 일단 이게 패착입니다. 24년이라는 격차는 생각보다 긴 세월입니다. 한 달 전에 먹은 점심 메뉴도 기억하기 힘든데 24년이면 영화 스토리 정도는 희미해질 법도 하죠. 그래서 2편은 나름 주인공 서사를 위해 노력합니다. 1편처럼 처음부터 전쟁 씬을 동원해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내를 전사시키고 로마 시민이 다 보는 데에서 어머니를 처형하고 가족을 눈앞에서 잃는 건 동서고금막론하고 슬픈 일이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린 막시무스에 비해 주인공에게 공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설정들을 보여주기 바빴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히려 2편에서 호평을 받은 인물은 마크리누스와 아카시우스입니다. 마크리누스를 맡은 덴젤 워싱턴 배우의 연기력이, 그리고 아카시우스라는 장군 캐릭터가 갖게 되는 복합적인 매력이 장점으로 뽑힙니다. 마크리누스는 전략적 지능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한 CEO 정도로 볼 수 있죠. 권력을 위해선 황제고 공주고 다 죽이지만 그걸 가학적으로 폭력에 중독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희생시키더라도 그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죽음을 이용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공동 황제라는 정치 구도를 서로 이간질시켜서 황제 한 명을 제거한다거나, 혹은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공주를 처형시킨 후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이용해서 남은 황제를 제거한다거나, 이때 비어버리는 황제 자리를 정식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미리 원로원을 장악하여 집정관 지위를 획득하고, 이것만 봐도 마크리누스 역은 소화하기 꽤 어려울 텐데 이걸 성공시킨 덴젤 워싱턴이 놀랍습니다. 문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이런 정치적 암투를 위한 영화가 아니란 거죠. 또 다른 호평 대상인 아카시우스, 전작 막시무스가 주인공이면서 장군까지 다 해먹은 역할이라면 이번 2편에선 장군에 해당하는 캐릭터만 분리시켜서 이 아카시우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창조했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막시무스가 가지고 있던 장군으로서의 고뇌를 아카시우스도 보여줍니다. 로마는 수없이 많은 전투로 제국의 영토를 키워나갔습니다. 물론 제국의 영광은 커지지만 그만큼 인간의 목숨으로 빚어낸 결과였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는가. 심지어 그렇게 희생하는 이유가 자신의 국가가 위대해지기 위한 바람인데, 황제가 폭정을 일삼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면 정복 군인임에도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 역설적인 마음이 들게 됩니다. 1편에서 막시무스가 주는 공감력은 이런 장군의 특징도 꽤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 아카시우스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만했죠. 문제는 주인공에게 투자해야 할 서사를 이렇게 나누는 바람에 정작 주인공과 장군 둘 다 애매해져 버린 거죠. 게다가 신기하게도 마크리누스, 아카시우스 1편에서 둘 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 캐릭터입니다. 영화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글래디에이터 2의 개봉일은 11월 13일입니다. 한국에선 수능이라는 국가급 빅 이벤트의 전날이죠. 보통 수능 시기를 노린 영화들은 당연하겠지만 수험생들을 타겟으로 삼은 개봉 시기와 마케팅을 이어갑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응원했던 선후배, 선생님, 가족, 친지 전부 다 잠
잠재적 고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래디에이터 2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물론 각 영화사마다 성인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수능 직후 수험생은 아직은 법적으론 성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글래디에이터 2는 개봉 시기에 못 보는 거죠. 그럼 자연스레 이 영화를 볼 주력 관객은 대부분 1편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 혹은 1편 경험이 없더라도 사극을 좋아하는 사람,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했듯 2편이 호평받는 포인트는 1편에 나오지 않았던 새 캐릭터들, 오히려 1편과 연계되는 부분은 오마주가 자기적이었다, 막시무스에 비해 주인공 매력이 떨어진다, 1편과 비교하는 순간 글래디에이터 2편은 비판적인 평이 더 많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관람한 사람들의 후기가 이어질 텐데 1편에 비해 별로라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영화관이 아닌 넷플릭스로 향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2편의 매력이 남았습니다. 바로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의 저력. 그는 고증이 뛰어난 사극보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차용해서 웅장하고 비장한 영상미와 OST를 활용하는 것에 능한 감독이죠. 애초에 1편도 고증면에서는 별로였습니다. 자문을 받았던 역사학자가 자신의 이름을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할 정도이니깐요. 그런 점에서 리들리 스콧은 욕먹을 때 먹더라도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줄 아는 감독입니다. 글래디에이터 2편에서 눈에 띄는 장대한 씬은 초반의 전쟁씬, 동물과 인간의 싸움,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해전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속편들보단 충분히 훌륭하다는 평이죠.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콜로세움에서 모의 해전이 벌어지면 진짜 저런 느낌이겠구나 싶었고, 보면서 리들리 스콧은 참 남자의 마음을 잘 아는 감독이구나, 이런 건 확실히 영화관에서 봐야 제맛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건 긴 러닝타임에 비해 집중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아무리 몇몇 전투신이 뛰어나다고 한들 그것만 보려고 영화관을 가는 게 아닙니다. 짧은 장면 몇 가지만 볼만하다면 굳이 비싼 티켓을 살 필요가 없겠죠. 역시 캐릭터에 저절로 공감될 정도로 서사가 중요한 건데 약 2시간 3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무색할 정도로 어느 캐릭터에 집중해야 할지 중구난방입니다. 주요 캐릭터들은 야심가 마크리누스, 아카시우스 장군, 비련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엄마이자 공주인 루실라, 그리고 폭군 공동황제. 물론 이들은 각자 장점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끌리는 매력은 없었습니다. 매력은 부족한데 설정이 디테일한 캐릭터는 다양하니까 각자 서사를 조금이라도 다 보여줘야 하고, 이러니 영화 분량은 길어집니다.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서사들로 인해 이를 보는 관객들은 지치게 되죠. 확실히 1편과 비교를 통해 본다면 마냥 좋게만 보이는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영상미, 한스 짐머의 수제자가 함께한 OST, 덴젤 워싱턴의 연기력, 아카시우스의 캐릭터, 1편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로운 시리즈의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괜찮은 영화입니다. 심지어 3편도 기획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두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집필 단계라 구체적인 모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역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아이디어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제 콜로세움의 경기보다는 정치적 음모에 더 집중한 스토리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이제 글래디에이터 시리즈는 이전의 속성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게 보입니다. 마냥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영화도 사업인 만큼 기존 모습만 고수하기보단 변모를 통해 새로운 고객들을 받아들여야만 가치가 생길 테니까요. 다만 정치적 암투의 스토리는 액션 장르보다는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성보다는 매니아들을 위한 작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장르로만 본다면 그닥 흥행을 보장할 순 없지만 탁월한 각본, 리들리 스콧 특유의 미장센, 인기 스타 배우 출연, 이런 걸로 커버할 순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기대해 보자고요.